앞에 도배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막 끈 거예요. 이렇게 손목 날아가겠다.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삼촌입니다. 오늘도 도배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도배 2편 영상에서는 기초 과정을 그대로 가되 1편 영상을 보고 아쉬운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2편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영상에서는 현장에 봤을 때 기초 과정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 2편 영상에서는 벽지 뜯는 과정부터 부직포 치는 과정, 조금 어려운 부분들, 모서리를 감는다든지 조금 더 시공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연장 차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배하기 전에 부착물 먼저 제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부착물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센트를 제거할 때 전에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 이런데 일자 도라배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제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콘센트 밑에 보면 스위치나 콘센트 밑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에다가 드라이버를 넣고 이렇게 제껴도 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콘센트라든지 빡빡한 콘센트, 빡빡한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홈에 넣고 무리하게 제껴버리면 콘센트가 부서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껴보고요. 자, 밑에 한번 홈에 넣어서 한번 제껴볼게요. 한번 자, 홈에 넣어서 이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밑에 한번 제껴주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밑에 떼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떼는 게 더 잘 떼지는.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모서리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떼는 것이 더 잘 떼지더라고요. 자, 여기도 부착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 같은 것도 다 뽑고, 배전반도 한번 분리해 볼게요. 배전반 여러분 분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감전되지 않도록. 이 차단기에 이 손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배할 때 이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도배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품질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도배하기도 힘듭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리를 해서 도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셀프 도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배 초보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중급자나 고급자분들은 보시면서 저런 상황이구나, 일을 하시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래 하는 게 아닌데, 저래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도배한 지 얼마 되도 안 하면서 폼 잡네, 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높아시면서 얘기해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는 거 아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최소 3번, 4번은 덧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덧방을 치는 이유가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 벽지를 이렇게 뜯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원룸, 투룸 이런 데는 새를 살다가 2년 뒤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방을 치게 됩니다. 여기 이 현장에도 지금 한 3번, 4번 덧방을 쳐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하는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벽지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덕방 치면 안 돼요. 덧방 치면 물론 작업이 편하죠. 근데 작업이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야, 이 보이십니까? 벽지 두께 보이십니까? 이거 손목 날아가겠다. 와, 보자. 몇 개? 여러분, 이거 잘못 이거 하면 손목 날아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운지가 이거 보십시오.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한 5-6군데 전화해가지고 원룸 방 한 개 얼마입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는 30만 원,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데는 60만 원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격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똑같은 품질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30만 원하고 70만 원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품질의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현장 상태에 따라서 여러 환경 요건들을 감안하시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벽지 이거 손도 많이 비고 한번 잘리시죠. 손을 제가
최근에 한 1년 전에 한 30발 정도 깁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한번. 지금 많이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여기서 보면 한 30발 됩니다. 여기까지. 예. 칼로 이렇게 합지 벽지 위에는 어떤 벽지든 덧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의 저하가 있다. 그래서 걷어내고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합지 벽지 위에는 덧방을 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도배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의 벽지를 제거해서 바닥에 조금 보양을 해서 나중에 풀이 붙는 것을 좀 방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조금 10cm 정도 뒤로 이렇게 자르고 예. 자, 이렇게 벽지를 크게 떨어서 바닥에 다 한 번에 깔아주면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벽지를 뜯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 즉 이 가장자리 부분에는 벽지를 확실하게 뜯어줘야 한다. 이제 기존에 벽지 제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부직포를 시공할 건데 부직포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부직포 사이즈는 자로 쟀을 때 길이가 1100 정도 됩니다. 길이가 1100 정도 되고요. 부직포 사이즈는 1100, 1200, 1300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1100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 사이즈를 재냐고 하면요. 초보자들은 하기 쉽게 한 10cm 정도 띄울 겁니다. 하단에 10cm 정도 띄운다고 봤을 때 120 정도의 체크를 하게 되면 하단에 10cm가 뜨겠죠.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5cm를 띄울 경우도 있고요.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한 10cm 정도 하기 쉽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에 이렇게 한 3군데 정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자,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알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이걸 왜 체크를 해두냐고 하면 부직포를 시공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않게 되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삐뚤어지게 시공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두고 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본드를 넣고 자 이렇게 본드를 넣습니다. 가장자리라고 하면은 항상 모서리 부분입니다. 콘센트 이쪽 부위도 모서리가 되겠고요. 이 보일러 스위치도 모서리가 되겠죠. 자, 모서리 부분에 넣고요. 이 콘센트 부위 여기도 모서리 부분에 본드를 넣습니다. 여기도 가장자리에 본드를 넣고 그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도 본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 위로 본드가 가면 안 되겠죠. 밑으로 본드가 가야 됩니다. 이 본드를 사게 되면 이 간단한 이런 헤라를 주는데 이 헤라 가지고 본드를 다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콘센트 주위나 스위치 주위에는 본드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직포 시공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직포를 미리 재단을 해놓고 갈게요. 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연필로 체크를 한 부분, 이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기준점에 맞춰서 자, 이 소를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밀고 나가면 그 기준점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모서리 부분은 칼로 날리고. 그래서 부직포 시공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직포 시공을 하게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벽지를 뜯어냈는데 이 벽에다가 도배를 바로 하게 되면 이 기존의 벽면의 거친 부분들이 표면으로 다 노출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직포를 씌우고 도배를 하게 되면 이 중간 부분에는 벽지가 뜨게 됩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도배를 하게 되면 벽지도 뜨게 되겠죠. 그래서 그 뜨는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거친 벽면들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면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솔로 탁 치면 평평히 펴집니다. 됐고. 지금 상단에도 부직포를 걸어야 되는데 최소한 본드 밑으로는 내려와야 돼요. 한 5cm, 한 7cm 이 정도는 부직포가 내려와야 된다. 그러나 지금 부직포가 1100짜리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1100을 재면
이 정도가 빠지겠죠. 여기서 부직포를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직포를 걸어서 사이즈를 대면 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맞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만약에 부직포가 더 긴 게 있으면은 그냥 위에까지. 그렇죠. 상단까지 올려야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부직포가 이 라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직포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벽지를 발랐을 때 이게 단차가 약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면 1200짜리 부직포를 써야 되고, 저는 이 부직포 단차를 막기 위해서 또 삼중지라는 것을 한 번 더 걸 겁니다. 도배 시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 현장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시공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따로 체크를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에 몰딩이 있기 때문에 몰딩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대문대중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밑 하단에 한 5cm 정도 본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중요한 요점은 안에 있는 이 본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한 손을 부직포를 잡고 한 손 솔로 밀면 수평이 맞아집니다. 삼중지라고 하는 건데, 이 초배지를 바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단차나 거친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부직포 시공이 끝났고 이제 도배, 정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가장자리, 문틀 이런데 문틀, 그 다음에 몰딩, 그 다음에 벽면 끝쪽에 이런데 가장자리 부분에 본드를 넣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직포를 시공을 하게 되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직포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를 하게 되면 본드가 부직포를 잡고 있는데 벽지가 부직포를 먼저 당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직포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직포를 시공하시고 완전히 건조된 걸 확인한 후에 도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합지벽지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지벽지는 몇 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미미선이라는 게 있는데, 미미선이 항상 겹침선이다, 그러니까 덮이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담배 피는 것처럼 이 삼각형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접고, 오른손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잡고요. 이제 5mm 정도 자를 거니까 5mm 이상 튀어나와야 되겠죠, 벽지가. 오른손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르고 처음에 딱 밀어넣고 스타트 지점과 끝 지점이 일직선으로 된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발려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오른손 들린 부분에 대각선 한번 꺾고요. 이제 벽지를 펴면 됩니다. 자, 벽지를 폈을 때 한 번 더 이 수직이 맞는지 문틀 방향으로 확인을 하시고 벽지를 발라나가는 게 좋습니다. 보시죠. 이 칼집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칼집. 앞에 도배했던 사람들이 그냥 막 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스위치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벽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서리로 날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멘트 부분이기 때문에 벽지가 잘 붙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도 본드를 좀 넣어주시면 확실하게 접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문틀보다 삐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미리를 태울지 계산을 하고 난 뒤에 벽지를 커팅해 주시고, 그냥 무턱대고 자르다가 이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몇 미리를 태우겠다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직포 위에다가 합지를 시공할 때는 조금 많이 겹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직포 위에 합지를 시공하면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겹치면 나중에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cm 정도 초보자들은 겹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부직포 아닌 곳에는 한 얼마 정도 겹쳐요? 한 5mm에서 7mm 정도,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부직포 위에 합지를 시공한다라고 하면 한 10m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좀 많이 겹쳤기 때문에 겹침 라인이 조금 두껍게 표면에 노출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보자들은 1cm 정도 겹쳐가지고
하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솔질을 할 때 이렇게 세게 쓸어버리면 이 풀이 부직포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딱 달아붙기 때문에 부직포 친 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질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폭은 모서리에서 딱 가재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딱 자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커튼 박스라고 하는데 벽지를 올려야 됩니다. 올릴 때 항상 이제 칼질을 해야 되는데요. 장애물이 부딪히는 방향으로 모서리를 날려야 된다. 장애물이 부딪히는 방향으로. 자, 이제 벽지를 잘라야 되는데 장애물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방향 모서리로 이렇게 잘라야 된다. 자,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벽지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쉬운 게 됩니다. 자세한 걸 또 밑에서 한번 할 때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모서리 바르는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지를 이렇게 발라 나온다고 봤을 때 이게 꺾여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서리 부분을 이제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 부분에 일자로 칼을 꺼서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단점이 이 모서리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미리 밑에다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렇게 벽지를 바르고 넘기게 되면 밑에 부분이 커버가 되겠죠. 조금 전에 보여있던 걸레바지 부분이 커버가 되어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리되었던 콘센트 스위치 다시 부착시키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합지도배 2편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다이소에서 도배 용품을 사서 도배가 가능한가, 이런 콘텐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많은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삼촌이었습니다.